안녕하세요. 흉부학개론 여러분들, 문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저희가 단편식으로 제작도 하고, 이전에 촬영했던 폐암과 관련된 것들, 흉벽 기형, 그리고 이제 다한증 관련된 거, 그 외에도 뭐 식도암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짧게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이 수술할 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다한증, 복부 쪽으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요추교감 신경 절제 수술을 할 때 살을 꼭 빼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들이 오시게 되면 키는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한 번씩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거든요. 그거 왜 물어보지? 뭐 이러는데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복부의 둘레가 생각보다 조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전에 제가 100개 때 그리고 200개 할 때 그리고 300개 할 때 그렇게 촬영들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아마 거의 900개 정도의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복부가 둘레가 좀 많이 커져 있으면 수술하는데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 왜 장애가 있냐 하면 요추교감 신경절은 후복막이라는 공간 안쪽에 파묻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작고 얇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늘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복부가 많이 늘어나 있으면 일단 수술 시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사실 무엇보다 그 공간이 이제 점점 좁아지고 그럼 대장이나 이런 것들과 장관막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혹시나 조금만하게 피가 나거나 신경이 일반 환자들처럼 잘 안 찾아지면 수술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잘못된 신경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하고 되게 파국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환자들한테 키 몸무게를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허리가 얇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환자들이 들어오면 살짝 엄청 빠르게 위아래로 살짝 훑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될까? 안 될까?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교수님 훑어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저도 모르게 이게 치다가 발에 땀이 나서 수술을 원한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다가 될까? 어떡하지? 고민이 살짝 된 때는 환자분에게 잠깐 일어서 볼래요? 라고 말씀을. 그래서 제가 환자분의 배를 잠깐 봐도 되냐고 물어보면 되게 당황하시는데 수술을 해서 들어갈 때 제가 접근되는 시야에 너무 만약에 살? 하여튼 뭐가 많으면 수술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살짝 눌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술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거라서 환자들분들 아마 이제 수술 저희가 스케줄을 잡게 되면 저희 흉부외과 코디 담당하시는 간호사님께서 체중이 얼마냐, 체중을 조금 빼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수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수술을 배우러 처음에 그 브라질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 의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이 수술을 하려고 하면 여자의 BMI가 뭐 27 이상을 하지 마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수술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수술의 위험성이 높다. 왜냐하면 신경을 잘 못 찾아서 또는 수술하다가 피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내가 BMI가 27이니까 수술을 못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라도 요즘은 사실 웬만하면 제가 이를 악물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큰 문제 없이. 그러나 이제 원활한 수술의 진행을 위해서 최소한 2, 3kg, 뭐 3, 4kg 정도는 체중을 감소해 오시면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간유리 음영으로 보이는 조기폐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여파 절제 수술을 시행을 하죠. 근데 여파 절제 수술하는 방법에는 쐐기 절제 수술도 있고 구역 절제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구역 절제 수술은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운 거, 쐐기 절제 수술은 굉장히 쉬운 수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로봇 수술이 구역 절제 수술의 장점이 뭔가? 과연 수술하는데 로봇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빈치 로봇을 사용할 때 로봇 카메라는 3D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깊게 시야가 보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구조물들을 파서 하기에는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을 할 때 구역절제 수술하러 들어가면 그 중간에 보이는 임파선들이 굉장히 크고 잘 보입니다. 그래서 피를 안 나고 예쁘게 수술을 하기에는 로봇이 굉장히 적합한 점이 많다. 그리고 수술하면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구역과 구역 사이를 자르는 건데 구역과 구역을 자를 때 저희가
손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기계를 로봇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자르는데요. 이 로봇의 특징은 안에서 스테이플러 작동이 자유자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흉곽경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수술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절제를 할 때 훨씬 더 예쁘게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 수술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회복도가, 왜냐하면 통증 자체가 흉곽경으로 할 때보다 조금 적게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로봇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로봇 수술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질문들 궁금한 거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게 길게 질병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자꾸 끌려고 하지 말고, 저희 과에 변화가 잠깐 있는데요. 제 위에는 지금 저희 병원에 이성수 교수님이 계시고, 중간에 이제 제가 있고요. 제 밑에 한 명 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자 선생님이신데,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 진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선생님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전담 간호사님들도 흉부외과 안에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님도 이제 앞에 지금 간절하게 실수할까 말까 저를 쳐다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고 이런 만담 형식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잘 계시고요. 안녕!